네, 반갑습니다. 유스메타 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최문창 이사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 강의장에서 제가 사업 설명 강의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저번에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방금 소개해 주셨다시피 이 3년 동안 굉장히 블록체인 업계에 들어와서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해왔고,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블록체인, 웹3, 코인 이 시장을 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이 저는 좀 마지막 기회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회사 소개해드리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이제 블록체인 앤 크립토커런시 now or never이라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을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현재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스메타와 EX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하기 전에 이거 제가 그 유튜브 보다가 뭐 예능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코인 예언 날리는 죄송해요. 코인 예언. 아니, 이번에 비트코인이 다시 또 이제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그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뭐 유재석이 그 옛날에 비트코인 사라고 했었다 하면서 저희 모두 다 같이 신용 등록하고 공부도 하고 사업에서 같이 성공을 하자고요. 누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이때 2011년이면 지금 주식 투자하자. 비트코인. 비트코인 빨리 해야 돼. 모든 사람 당신 대박 날 거야. 거기 사다가 당신이 거기 다 잡혔어요. 2011년이면 비트코인 해야 돼. 모든 사다 늦지 않았어 코인. 나 미래에서 왔다. 저희 모두 다 같이 이게 이제 그 과거로 돌아갔다는 컨셉으로 이제 찍는 예능인데요. 다 말하죠. 이제 연예인들도 2011년이면 비트코인 빨리 사야 된다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을 그때 이제 사라는 어떤 뭐 제의를 들었거나 관련된 코인을 접했던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그때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많지 않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현재 시장은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이번 주에 애플, 그리고 X, 이게 예전에 트위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요 세 개 다 전 세계 누구한테나 얘기해도 다 아는 대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코인 결제 시스템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서클이라는 그 회사와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코인 결제 시스템에 탑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우버라는 택시 회사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인데요. 이 회사 역시 코인 결제 시스템을 탑재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결제 시스템을 같이 하기로 한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요, 얼마 전에 한 1, 2주 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이 회사가 이제 USDC라는 그 코인을 발행한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 그 나스닥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되었습니다. 서클이. 그래서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최근에 이제 핫한 내용은 도널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서로 싸우고 이제 결별을 했죠. 이거는 불과 며칠 안 된 일들인데,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그 우리가 아는 그 도지코인이랑 이름이 똑같은 DOGE라는 그 미국 정부 효율성을 좀 더 만들어주는 그런 그 정보 기관을 설립해서 미국 정부에 있는 그 쓸모없는 인력들을 모두 감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봤을 때는 이 미국 시장이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빚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재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파격적인 인사라도 감행을 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표나 이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감세를 해주겠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신나게 이제 돈을 줄이려고 열심히 이 사람들도 자르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는 반대로 이런 이제 인사도 감행하니까 감세를 오히려 시켜주겠다. 그럼 감세를 하면 결국 또 미국 정부의 그 재정에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둘이 그런 이유를 이제 시점으로 갈등이 생기다가 결국에 이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뭐 트위터나 공개 석상에서 뭐 혐오스럽다 이런 뭐 발언들을 하면서 완전히 갈라서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이 한 20% 정도 폭락했습니다. 20% 정도 폭락했고 나스닥 수치도 조금 떨어졌고,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죠, 이 설전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아직 그걸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일반 이제 이 개미들이나 이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산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그 정치 경제의 영향을 안 받거나 조금 덜 받는 그런 자산으로부터 나의 자산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401k라는 연금 운용 그 펀드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 뭐냐면 이건 이제 원래 있던 펀드 기관인데, 그 미국의 사람들의 이제 연금을 굴려주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낸 그 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금 기관들도 그 보니까 뭐 몇 경이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운영하는 그 자산들이. 그래서 그런 그 자금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하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강하고 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현재의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런 시장 속에 이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이제 오늘 발표를 준비하다가 그 코인리스라는 이제 미디어사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저희 나라 1등 그 코인 미디어사인데요. 여기서 최근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일반 그 회원들한테 비트코인이 떨어질지 횡보할지 하락할지 맞추세요 해가지고, 제일 많이 맞춘 사람한테는 뭐 테슬라 전기차도 이렇게 주고 굉장히 크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루에 막 몇만 명씩 이거를 해요. 몇만 명씩 투표를 하는데 얘네가 이제 매일매일 올려주거든요. 오늘 승률이 얼마인지 보시면 5월 30일은 14%만 맞췄습니다. 86%의 개미들이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뭐 6월 4일은 16% 맞췄고, 6월 1일은 70%의 사람들이 이제 예측을 틀렸고, 그리고 5월 31일은 5월 30일이랑 5월 31일 이틀 동안 이제 비트코인 떨어질지 내려갈지를 맞춘, 2번 연속으로 맞춘 사람이 몇만 명 중에 이제 2.7%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에서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코인리스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코인리스에서 실시간으로 가격 알람도 주고 뭐 다양한 그 뉴스 기사들을 알람을 주기 때문에 선물이나 이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거를 쓴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승률이 이거와 다를 바 없다 라는 게 이제 이번에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매일매일 또 올라오면서 제가 보면서 일반 이제 개미 분들의 투자 승률은 요 정도가 되겠구나.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예. 이제 그런 시장 속에 글로벌 이 리더들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 세상을 펼쳐 나가고 있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러한 승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좀 더 남은 내용 전에 이 블록체인이 뭐고 암호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고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분산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앙 서버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블록에다가 분산을 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여기 이 블록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고, 이 모든 블록들이 이 중간에 이제 체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의 이름이 블록체인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제 계좌 신한은행 계좌에 10만 원이 있고, 김규환 대표님 그 하나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도 저장돼 있고 여기도 저장돼 있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든 블록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제 김규환 대표님 돈을 빼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내가 내 장부에 보니까 나는 10만 원이 있고 김규환 대표님 계좌에는 50만 원밖에 없어 해가지고 제가 50만 원을 탈취하려고 해도 나 빼고 다른 모든 블록들에 이미 나는 10만 원이 있고 여기 100만 원이 있다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이 힘듭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기술은 굉장히 투명하고 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 화면을 보셨다시피 뭔가 이게 딱 눈에 띄는 어떤 센터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모든 정보가 모든 블록에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탈중앙화 한다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 번 이 생성된 블록과 체인들은 그 뒤에 이거를 앞에 삭제하거나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미 앞에 생성된 거는 거기서 끝나고 이제 그 앞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우리 산업 전반에 거의 다 쓰여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쓰여질 예정인데, 주로 이제 쓰여지는 산업군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이런 그 기기들, 우리가 쓰는 그 IoT 기기들, 예를 들면 집 밖에서 집에 에어컨, 불,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것들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자기가 자율로 걸어가는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해킹을 당할 경우에 심각한 인명 피해나 이제 재산의 피해를 가져오겠죠. 뭐 불을 켜놔가지고 집이 화재가 난다든지, 예, 그런 기기들이 주로 쓰이고, 두 번째로는 AI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AI가 갑자기 사람을 배신하고 뭐 기계들을 다 통제해가지고 뭐 사람들 죽이고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AI가 어떤 해킹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변질됐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결국에는 해킹을 당하지 않아야 AI가 지켜야 되는 원칙들, 예를 들면 저희가 챗 GPT에다가 뭐 지브리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카카오톡 프사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갑자기 지브리 이미지를 뭐 내 딸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챗 GPT가 음란물 사진을 다시 뱉는다든지, 예, 그런 일들이 이제 해킹이 당했을 때 충분히 그 AI가 변질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료 정보 같은 것도 환자의 정보를 뭐 변조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환자의 이제 생명에 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의료 분야에도 이제 사용이 많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해킹의 위험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 당연히 쓰일 거고요. 금융 관련해서도 당연히 쓰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들은 기존에도 다 있던 것들이에요.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인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우리가 처음 생긴 게 이 암호화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돈을 벌려면 우리가 블록체인 보안 서비스를 차리고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를 차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럼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성실히 수행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는 영어로 하면 이제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 암호화라는 걸 뜻하는 크립토와 화폐를 뜻하는 커런시가 합쳐진 이 용어라고 보시면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유통되는 자산인데, 이게 디지털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뭐 화폐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디지털로 유통이 되는 자산. 그래서 이 자산들은 이 블록체인 기술 위에 개발이 되어서 배포가 된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블록체인의 뭐 투명한 그 특징, 익명성, 보안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새로 나온 개념의 화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암호화폐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레이어 1, 2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밈코인 각종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뭐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 1 이런 코인들이고,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송금, 입출금을 위한 그 기능을 하는 코인이고, 이제 도지 코인이나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는 밈 코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특정한 생태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상호 국가 간의 입출금 용도로 계속해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기술을 위해서 보안을 위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도지코인이나 트럼프 코인 같은 것들은 그런 특정한 합리적인 그 생태계는 없어요. 그냥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 딱 대선 그 하기 전에 트럼프 관련된 민코인이 진짜 한 몇백 개는 나왔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그냥 이 유행을 편승하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 대기업들 코인 결제 시스템에 탑재한다는 스테이블 코인이 뭐 USDC나 USDT처럼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요거는 비트코인처럼 막 10% 올랐다가 20% 떨어졌다 이런 일 없이 그냥 달러 하나랑 이 USDC 하나 1대1로 최대한 이 가격을 똑같이 맞추려고 유지하는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USDT를 담보로 잡고 거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달러를 바로 이제 코인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그걸 이제 USDC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코인 거래를 이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BNB는 뭐 바이낸스 코인, OKB는 이제 OKX 코인, 이런 코인들은 이제 굉장히 수수료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요. 그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그래서 거래소가 잘 돼야 이 코인들도 잘 되는 그런 거래소 기반의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에 뭐 SP500 지수, 그 다음에 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른다, 이거는 사놓으면 그냥 평생 나의 그 연금이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2020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비트코인,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다음에 흰색은 금 시세 차트, 그다음에 SPX는 SP500대 지수, 분홍색 선, 요 세 가지가 얼마의 퍼센티지씩 상승했는지를 찾아봤더니 거의 이제 흰색 선이랑 분홍색 선은 그 거의 직선처럼 보일 정도로 이 갭이 편차가 큰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성장 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커온 이 시점에서 현재 이 산업 전반의 이 생태계는 어떤지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약 한 3.7조 달러 정도 되고 연평균 24% 정도의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보시면 우리가 매일 입고 다니는 이 옷들, 패션 산업, 그리고 우리가 쓰는 공책, 뭐 책, 이런 출판 산업, 그다음에 공연 예술, 우리가 매일 보러 다니는 연극, 콘서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 쓰는 장난감, 또 장난감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새 핫하죠. 이 모든 시장들의 규모를 다 더해도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 규모에 벌써 미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하지 않든 지금 세상은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건 2024년 자료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그러니까 국내 주식 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래량이 이것도 24년 11월 달 기준인데요. 코스피, 코스닥이 하루에 이제 18조 8천억 정도 거래를 했는데 코인이 20조 4천억을 거래를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코인이 아무리 위험하고 뭐 사기가 많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서로 밖에서 일반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각자 주식보다 코인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에서 어떻게 돈을 벌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미래 전망도 봤을 때 지금 저희가 2025년에 이제 372빌리언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한 7년 정도 뒤에는 12,895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한 40배 정도의 수치거든요. 예, 7년 만에 40배 뛰는 전망을 내놓은 이 마켓어스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여기가 이제 글로벌 그 마켓 리서치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당연히 뭐 쓸데없이 허황된 수치로 적어낼 필요도 없고 모든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예상하고 분석해서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 줬겠죠. 7년 뒤에 40배가 오르는 이런 시장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리더들이랑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그 대선 당선되기 전부터 각종 그 비트코인 행사들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never sell your bitcoin 하면서 당신의 비트코인을 절대로 팔지 말라고, 절대 팔지 말라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미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선점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국에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인터뷰들도 최근 공영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지금 당장의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현금 유동성을 포기하고 비트코인으로 당장에 이제 받아서 놔뒀을 때 나중에 자기가 얻을 그 수익이 훨씬 크다는 거를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고서야 왜 비트코인 그 비싼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받겠습니까? 지금 이미 글로벌 리더들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아시는 데도 있고 모르시는 데도 있겠죠.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면 블랙록이라는 곳이 전 세계 넘버1 자산 운용사입니다. 우리가 아는 월스트리트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자금을 굴리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이 CEO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쓰레기다. 그냥 이거는 거의 그 도박에 가깝다. 이런 인터뷰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쯤인가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기들이 받아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에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뭐 리플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이런 ETF들도 승인을 받으려고 이제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애플, 삼성, 구글 이런 것들 자기들 결제하는 시스템 그리고 자기들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 대입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당연히 각종 부서에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 회사는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CEO가 돈이 생기면 비트코인을 계속 사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도 1.1억 달러치만큼 비트코인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0억 정도 비트코인을 샀는데 이게 제가 한 지난달쯤 적은 거니까 더 많이 늘어났겠네요. 지금 52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회사 자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회사 자금으로 들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한 중견 기업 정도 되는 소프트웨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 기업이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비축을 해놔가지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SK의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그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런 특이한 이제 업체도 있고 또 아크인베스트라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자산 운용해주고 굉장히 월가에서 유명한 이제 업체인데 여기 대표가 캐서린 우드라는 분인데 별명이 캐시우드입니다. 돈이 나는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여자 CEO인데
이 사람이 손만 대면 다 노무무한이 올라가지고 별명이 돈나무입니다. 이 사람은 한 2030년 안에 비트코인 한 개가 100만 달러는 그냥 넘는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데요. 그만큼 글로벌 리더들과 글로벌 기업들도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장을 좀 더 선점하고 여기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현재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 다음 챕터로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질문. 네, 질문하십시오. 북한이 그 해킹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많이 모았다고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님 말씀드린 해킹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해킹을 그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해킹한 게 아니라 거래소를 해킹한 거죠. 거래소를 해킹한 거예요. 네. 이번에 그 말씀하신 이제 질문해 주신 게 뭐냐면, 북한이 해킹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비트코인 해킹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킹을 했냐, 이거를 이제 질문 주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도 엄청나게 이게 터졌어요. 그게 이제 북한에서 한 몇천억치를 이제 털어갔는데, 그때는 뭘 턴 거냐면 그 바이비트 그 중앙 그 자기들 지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지갑에 자산이 많잖아요, 바이비트. 근데 그 지갑에서 이제 출금을 하려면 바이비트 그 임원들 몇 명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뭐 그 프라이빗 키든 지문이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북한 해커들이 그 내부자가 무조건 도와줬다, 이 내용이 이제 지배적이긴 한데, 그 사람들의 핸드폰이랑 이런 것들을 다 턴 거예요. 그 핸드폰에 그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승인, 이 사람 승인, 이 사람 승인을 다 시켜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털린 게 아니고 그 내부적인 어떤 보안 그런 이슈로 이제 털려서 주로 해킹이 일어납니다. 예. 보통 그래서 예전에 고객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카페였는지 어디 가서 이제 와이파이를 잡았는데 그 와이파이에 이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가지고, 핸드폰 근데 이제 보통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다 적어 놓으시죠. 내 네이버 아이디 비번, 뭐 카카오톡 아이디 비번, 뭐 거래소 아이디 비번, 그 털면 다 털리시는 거죠.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당연히 뭐 휴대폰이나 이런 기기들은 그런 기술로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해킹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밈코인은 저도 이제 밈코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00 정도 투자를 해봤는데요. 투자하자마자 막 뭐 $10,000 됐다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막 $20 돼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우리 회사는 이제 뭘 하는 회사냐? 저희 회사는 8년간의 이제 빅데이터를 딥러닝, 머신러닝, 각종 보조지표 등 모든 이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코인 가격을 예측하는 차트와 알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토는 아까 보셨죠? 그 개미들 틀린 거. 뭐 이틀 연속 비트코인 떨어질지 맞추는 사람이 2.7%. 그 정도면 뭐 상위 트레이더겠죠? 일반인들 중에서도. 네. 그 시장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모토입니다.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어떻게 하냐? AI 차트랑 알람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구독료를 이제 저희가 받잖아요. 저희가 어떤 특정 코인을 팔거나 이런 건 없이 그냥 구독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독료는 보통 내면 끝이죠. 근데 이제 저희의 목표는 낸 구독료보다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게 해드리자. 예, 그래서 구독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일으키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저희 회사의 모토이며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이 고야 AI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요. 2017년에 해외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의 차익을 먹는 그 차익 거래를 운영을 했고, 2019년에 그 스코어 차트라는 첫
고야 AI 차트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오늘 소개드릴 이제 EX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출범이 됐고, 그다음에 VOB라는 저희 회사 자체에 이제 코인이 있는데요. 엘뱅크랑 딥코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인의 재단이 이제 2022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재작년 2023년에 고야 RSI 그리고 고야 그 얼럿 알람 서비스 그리고 프리미엄 차트 이렇게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알람 어플 대규모 리뉴얼하면서 프리미엄 차트와 스마트 차트라는 새로운 차트를 이제 출시하게 됐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을 때 레퍼럴을 가져와서 그대로 페이백 해드리는 페이백 시스템도 작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다른 무엇보다도 차트와 알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알고리즘 고도화하는 것에 이제 회사의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 나스닥 3년 뒤에 나스닥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전 인원이 이제 열심히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메타라는 이 회사는 그 이제 위에 그 이름만 이제 모기업이고요. 그 밑에 5개의 실제 일을 하는 계열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의 코인인 VOB 재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EX라는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고요. 세 번째로 블록스퀘어 랩스라는 전원 이제 개발자와 알고리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기술, 여러분들이 쓰시는 어플, 사이트 이런 것들 모두 만들고 알고리즘 수정하고 개발하는 블록스퀘어 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스퀘어 IC라는 회사는 거래소와 금융 관련된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낸스나 OKX와 이제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우리 고객들한테 이런 이벤트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 각종 거래소와 대외적인 금융 관련된 업무를 보는 이제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징X라는 약간 인플루언서 전용으로 된 암호화폐 자산 증식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EX라는 프로젝트인데요. EX는 Explore Crypto with Clarity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소개해드린 이 암호화폐 시장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저희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크립토 세상을 탐험하세요. 뭐를 가지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크립토 시장을 탐험했으면 좋겠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X라는 뜻은 이제 execute 실행하고 extend 확장해서 exit 3년 안에 이제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서 EX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로고의 의미도 들어와서 확장시켜서 은퇴하시라는 그런 뜻의 로고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야 차트랑 고야 알람 서비스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있고, 이건 이제 유료 패키지고요. 부가적으로 제공해드린 서비스는 AI 브리핑이랑 데일리 브리핑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 딱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처음에 궁금한 거 뭐냐고 물어보면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시세가 예측되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코인 시장이랑 그 일반 주식 시장이 다른 점은 이 거래 내역이나 그 서로 상호 간의 입출금 내역을 공개를 하느냐 공개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곳에 저장이 되고 공개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고 싶지 않아도 제가 김규나 대표님 지갑에다가 리플 10개를 쏘면 그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개된 정보를 가져와서 저희가 저희만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만들어서 차트를 예측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서로 상호 간에 입출금하는 그 내용을 온체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 당연히 뭐 저처럼 그 코인 몇 개 없는 사람들은 굳이 뭐 추적을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 100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는 이제 고래죠. 고래면
이 고래 지갑들은 저희가 다 이제 찍어서 관리하고 그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100만 개 중에 10만 개만 거래소로 보내서 이걸 팔아버리면 10만 개의 비트코인이 갑자기 팔리면 당연히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예. 반대로 내가 거래소에 100만 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100만 개를 내가 밖에 나의 지갑으로 다시 뺐다. 그러면 이 100만 개는 원래 팔릴 위기에 있는 이 돈이었는데 갑자기 밖으로 나와서 이제 팔 수 없는 콜드 월렛에 넣어놨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좀 적어졌다. 그래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시간 호가창이죠. 실시간 호가창은 그 거래소 가서 보시면 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가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 막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호가창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거래소의 굉장히 이제 일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백단에는 그 전체 거래소의 그 실시간 호가창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포지션 및 청산 라인을 감지하고 있는데 요건 뭔 말이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인데 갑자기 한 9만 달러까지 한 2만 달러만 좀 빼버리면 지금 롱 포지션 걸어놓은 그러니까 공매수 포지션을 걸어놓은 사람들을 내가 한 1조 달러 정도 청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 1조 달러 청산시키고 그 돈은 다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든 저든 다 그렇게 하겠죠. 뭐 너무 심각하게 하지 않는 선 안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청산시키고 가려고 하겠죠. 가격이 계속 우상향 하더라도.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포지션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얼마만큼 물량이 걸려 있는지, 얼마만큼 예약 매수 매도 주문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들의 그 자금이 어느 가격에 가면 청산을 많이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세력의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알고리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쓰는 뭐 AI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좀 더 섞어서 이제 코인 시세 예측하는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9년도에 처음 나왔던 스코어 차트라는 건데요.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선물 거래할 때 쓰시면 안 됩니다. 현물 거래할 때 쓰시는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여기는 보시면 파란색 선이랑 빨간색 선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파란색 선은 고야에서 나오는 점수를 1시간마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이은 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고야에서 점수가 나올 때 시세를 찍어서 그거를 선으로 이은 겁니다. 여기서 보실 거는 몇 개 없어요. 3주짜리 차트거든요. 이게 3주짜리 차트를 켜서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 사이에 간격이 굉장히 큰지, 아니면 두 개가 붙어 있는지,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붙어 있으면 거래를 안 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안 하시면 되고,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을 때, 그럼 지금 보면 시세는 밑에 있는데 파란색 선은 저기 위에 있죠. 그러면 한 장기적으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봤을 때 가격이 우상향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두 개 빨간색 파란색 바뀌었다고 치고 여기 위에 시세가 있고 밑에 이제 파란색 선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한 3주 3달 사이에 또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팔고 오를 것 같으면 사놓고,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 이상의 이제 그 기간을 잡고 현물 거래를 하실 때 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또 3주짜리 차트를 보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그 현물 거래를 하시는데 적합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차트가 이제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이때부터 저희가 이제 L이랑 S라는 그 신호를 가지고 코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이제 아예 찍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2라는 상승 시그널이 나오고 가격이 상승하다가 조금 빠지다가 여기서 S2라는 하락 시그널이 나오고 코인이 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딱 그 해당 봉에다가 이제 찍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프리미엄 차트에 보시면 지지 저항 라인이 있어요. 그
SR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지 라인 1번부터 6번까지, 저항 라인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오는데 그 기능과 이 시그널을 같이 쓰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통의 트레이더들이 자기들이 그 차트를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분석을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 트레이더들이 찾는 거는 지지 자리가 어딘지 저항 자리가 어딘지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 지지 자리를 알면 거기에 매수를 걸면 되고 저항 자리를 알면 거기에 팔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인 거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나가셨는데 김민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지지 저항 라인을 거의 주로 활용하셔가지고 그 거래소 같은 거 보니까 승률 95% 넘으시더라고요. 거래하신 거. 그래서 지지 저항 라인을 시그널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상위 패키지를 구매하셨을 때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차트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S가 2개, L이 2개, 더블 S, 더블 L로 이제 더블 시그널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어디서 손절하면 되고 어디서 익절하면 되는지를 이 색상과 라인으로 표시를 같이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초보자한테 적합한 차트라고 볼 수 있고, 왜냐면 딱 여기서 시그널이 뜨고 익절은 여기서 이 빨간색이 끝날 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손절은 이 빨간색이 반대 방향으로 끝나면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가이드 라인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코어 차트, 프리미엄 차트, 스마트 차트, 이 차트들에 대해서 알람 서비스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휴대폰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항상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알람 뜨면 들어가서 차트 보시고 뭐 거래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 코인 시세랑 코인 뭐 오른다 내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람 어플을 공식적으로 그 애플이랑 구글의 승인을 받은 국내 공식 어플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 빼고. 그러니까 거래소나 이런 것들 말고 이 그냥 코인 뭐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람을 정식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그 어플이 애플 스토어에도 상장되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도 다 심사받고 상장되어 있는 그런 어플은 아직까지 저는 국내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발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어플이고, 그 보통은 이제 다 그냥 다른 사람이 파일을 보내줘가지고 뭐 APK 파일 이런 걸로 다운받아서 쓰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킹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심사 승인 받아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업체는 또 찾기 힘드실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패키지 구매하시면 부가 서비스로 같이 해드리는 브리핑 서비스인데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브리핑을 제발 딱 한 달이라도 매일매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앞서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나 뭐 최근에 핫한 뉴스들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릴 거고, 이걸 한 달만 읽으셔도 저보다 더 빠삭하게 최근에 뭐가 핫하고 어떤 코인 용어들이 있고 요즘 코인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며 어떤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브리핑은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뉴스를 하루에 2번씩 취합을 해줍니다. 아침 9시랑 밤 9시. 이 어플에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지금 오늘 오전은 요 뉴스가 제일 핫하구나, 오늘 오후는 이 뉴스가 제일 핫하구나. 그래서 최근 시장을 완벽하게 이제 주요 뉴스들을 아실 수 있고, 데일리 브리핑 같은 경우는 그 저희 뭐 구프로님, 오프로님, 뭐 김프로님, 프로님들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 준비하고 분석해서 글을 써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그 시장 뉴스 쪽 관련하고, 여기는 시장 뉴스 플러스 약간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서비스만 해도 유료로 돈 받고 파는 곳들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차트 구매하신 분들께 저희가 해드리는 부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 서비스지만 굉장히 요거를 활용하시면 정말 어디 가서 코인 전문가냐 이런 소리를 들으실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매일매일 이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EX를 하시면 세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뭐 다른 곳에 가시면 이제 마케팅 수익 하나가 있습니다. 마케팅 수익 하나가 있는데 E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세 가지 수익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수익이 이제 생기신 걸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겠죠. 트레이딩을 하시면 트레이딩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레퍼럴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럼 레퍼럴 수익이 나오면 또 마케팅 하시고 레퍼럴도 계속 버시고 그러면서 나의 시드머니는 점점 늘어가겠죠. 나의 시드머니도 점점 늘어가고 내 마케팅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케팅 수익도 점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서로 동시에 이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퍼럴 수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말에 그 베타로 오픈해서 이제 올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레퍼럴 본인 레퍼럴 하고 저희가 6월 4일부터 시작한 이 추천인 분들께 드리는 레퍼럴 그 랭킹을 그때 공지를 드렸는데 보시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제일 많이 첫 회차인데 이제 제일 많이 받아가신 분이 한 주에 $1,700 받아가셨어요. 그 본인 추천인들 거래한 거. 그래서 그 밑에도 한 1,000 몇백 달러 받아가셨는데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주변에 딱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을 이제 추천을 하고 이 사람이 올바른 트레이딩을 배워서 트레이딩만 꾸준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매주 그 레퍼럴 수익이 나한테 들어오겠죠. 그런 사람이 몇 명만 돼도 뭐 일 몇만한 직장인들 뭐 월급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회사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불과 이제 3년도 안 됐지만 굉장히 열심히 이 블록체인 세상에서 좀 더 이 회사를 발전시키고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이 유스메타라는 회사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 또 덩달아 저도 굉장히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냐면요, 그 맨체스터 시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굉장히 명문 구단이고 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우승 몇 번 했고 프리미어 리그도 최근에 계속 우승하던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OKX랑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OKX가 또 코인 거래소인데 이 맨체스터 시티의 공식 스폰서입니다. 그 유니폼에 박혀 있는 공식 스폰서인데 원래는 EPL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스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OKX 거래소도 이제 그 정도 위치가 돼서 이 맨체스터 시티라는 대구단을 이제 공식 스폰을 하고 있고 이 스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VIP 고객사로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의 그 여기가 VIP 박스인데요. 이제 경기장 최상단에 위치해서 안에 이제 뷔페와 그 뭐 각종 주류나 음료들 먹으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이제 이런 실제 경기장 잔디도 이제 밟아볼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을 이제 영국에 가서 원래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게 그 혹시 협약식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왼쪽은 제가 한 달 전에 태국 가서 여기 상원 의원님 이 뒤에가 이제 태국 국회의사당이에요. 특히 국회의사당인데 이 앞에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사진 찍고 우리 유스메타 이런 회사고 앞으로 이제 태국에서 이런 업무 협약을 해나가면서 굉장히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협약을 했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국에 이제 저희 5층에서 업무 협약식을 실제로 이제 저희 원경희 의장님과 체결하고 이제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그 죽기 전에 내가
했던 일보다는 내가 뭐 못 먹었던 떡이나 못 먹었던 치킨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안 했던 것들의 후회가 떠오르지 내가 뭘 해왔고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나중에 이제 내가 왜 그때 이런 기회를 놓쳤을까 이런 이제 후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조금이라도 이 확신이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자신감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세상에 뛰어들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